우리 동성애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강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동성애는 그 법률적 또는 의학적인 또 그런 그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계에 막강한 파급력을 가지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문제를 좀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를 좀 보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래서 한번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세계에 동성애가 자리 잡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째로는 동성애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기업들 간의 경쟁이 벌어집니다. 이건 이미 미국에서, 외국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광고 홍보가 범람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동성애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잡지나 이런 데에 광고를 했는데, 이제는 일반 잡지와 미디어에 이런 광고가 나오게 됩니다. 광고를 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익숙하죠. 그래서 굉장히 동성애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또 기업들은 동성애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게 됩니다. 이 자금을 가지고 이런 또 동성애 단체들은 친동성애 법률 제정을 위한 정치인들을 로비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점점 더 힘을 확대하는 거죠. 반대로 또 반동성애 기업에 대한 차별을 합니다. 이미 그 차별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반동성애 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동성애를 지지한 다국적 기업, 여기서 다국적 기업이라는 것은 사실 미국을 대표하는 거대 기업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앞장을 숨으로 인하여 돈의 힘을 가지고 또 이런 활동들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더 큰 힘을 받고 있는 거죠. 자, 동성애를 포함한 LGBT 연대 지원. 여러분 LGBT는 잘 알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스비안, 게이, 바이섹슈얼, 또 트랜스젠더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묶어서 성소수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임을 하는 걸 지원하고 있고요. 또 성소수자 퍼레이드 참가, 후원 캠페인 활동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퀴어 축제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수많은 스폰서들이 붙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단체에 기부하고요. 동성애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성애자를 포함하는 광고 제작을 하고 또 LGBT 마케팅, 이걸 오늘 이제 핑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핑크 산업이라고 이미 경영학 용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소신에 의해서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라고 말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에 대한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광고 모델에서 빼버리거나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그 현황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아주 우리가 아는 유명한 회사들이 다 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은 잘 알고 있고, 러쉬라는 또 우리 화장품, 비누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큰 기업이죠. 나이키, 쭉 이런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캠페인에 참여를 하거나 또 각국의 퀴어 축제에 참여를 하고 또 미국 연방 대법원에 동성애 합법화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사실 그 2015년에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혼에 대한 합법화가 되면서 사실은 아주 그 본물 터지시 지금 이렇게 기업이 기울어졌는데, 그때 여론조사도 있었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청원을 했고, 그게 큰 나타나는 압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 중 하나가 스타벅스입니다. 우리가 아주 흔히 한국에서 보는 가장 큰 커피 체인점인 스타벅스죠. 스타벅스는 2012년 워싱턴주 동성결혼 법안 추진에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스타벅스의 창업자인 CEO 하워드 슐츠의 발언이 있는데 많은 주주들이 왜 우리 스타벅스가 동성애를 지지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반대 의견을 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작년 주주들에게 38%의 이윤을 돌려주었다. 동성결혼 지지는 20만 명이 넘는 스타벅스 직원들을 보호하고 다양성을 포용하기 위한 결정이다. 38%보다 더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회사를 찾을 자신이 있다면 떠나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의 비판에 대해서 정면으로 받아친 겁니다. 하워드 슐츠는 참 기업인으로서는 많은 그 실적을 올렸지만 이분이 상당히 정치적인 성향, 뭐 미국의 자체가 이렇게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는데 이런 성향과 함께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런 발언을 할 뿐만 아니라 매년 동성애 단체에 거액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거는 뭐냐면 이 트랜스젠더 같은 그 LGBT 스타 등용문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여기 또 스타벅스가 후원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사진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2014년 CEO 팀 쿡이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자기가 동성애자인 걸 밝힌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내가 게이인 것이 자랑스럽다. 사람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기본적인 문제이다. 또한 그것은 애플의 사업을 돌아가게 하는 창의성에 좋은 영향을 준다. 라는 거죠. 단순히 본인이 내가 동성애자다 이렇게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에 굉장히 그 큰 의미,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기본적인 문제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되는 아주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핵심 논리입니다. 존엄성, 인권, 다양성, 창의성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것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문제 분명히 우리가 이제 입장을 가져야 되는데요. 과연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기본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이 스스로 존엄성과 인권에 대해서 주장을 할 때 과연 그것이 어떤 결과로 오게 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단서입니다. 그래서 LGBT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석한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식사와 티셔츠를 제공하고 또 직원들의 참여를 권유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애플의 다양한 가족의 모습, 수많은 이런 뭐 여자가 부모인 가정, 남자가 부모인 가정을 뱉어서 다양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세움으로써 또 이런 걸 지지하고 그 옆에 보는 애플의 색깔도 6빛깔 무지개 색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LGBT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마크 저커버그와 임직원 700명이 새로운 페이스북 티셔츠를 맞추고 또 참가를 해서 자기들이 동성애를 지지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자기들의 거기 올라와 있고요. 예, 구글에서도 성수자 퍼레이드에 적극 참여하고 2014년 키워문화축제 공식 파트너로 참여해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생중계를 하고 또 모금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 동성애자 쉼터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장 내 다양성은 구글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러한 다양한 관점과 신념들을 존중할 때만이 혁신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고 결국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한국 최대 성소수자 문화 행사인 퀴어 축제의 취지에 공감하며 지지한다라고 우리 한국 퀴어 축제에도 구글이 지지 표명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문제는 인간의 창의성은 어디서 오는가?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그분의 창조 능력, 창의성이 인간을 통해서 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일반 은총으로 그런 창의성이 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이러한 걸 하면서 그것을 마치 창의성으로 과연 이것이 얼마나 인류 세계를 아름답게 하는 그러한 창의성으로 연결될지 저희가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이런 거 이건 소치 올림픽 개막식 로고를 이렇게 이런 무지개색으로 바꾸면서 마찬가지로 지지했고, 또 러시아는 이제 아직 반동성애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IBM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IBM은 성소수자를 비롯한 여러 차별을 없애겠다는 의도로 다양한 배경의 인력을 뽑는 다이버시티 채용을 실시하는데요. 한국 IBM도 성소수자 채용 시 우대하겠다는 인사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작은 글씨로 써 있습니다만은 지원 자격에도 있고, 만약에 당신이 성소수자임을 밝히지 않으면 그걸 잘 보호하고 나중에 그것을 고려해서 인사에 반영하겠다. 오히려 성소수자를 인사정책에도 우대하겠다라는 이런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정책이 만약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은 이런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기회로서 또 오히려 활용할 수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차별을 가져오는 그런 제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드 자동차도 대표적인데, 포드 자동차는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동성애 인권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동성애 단체가 이제 Gay and Lesbian Alliance Against Defamation, 그러니까 성소수자를 폄하하는 그런 거에서 아주 대항하기 위한 단체죠. 그런데 여기에 제기어와 랜드로버 판매당 $1,000씩 기부하고, 또 미국 동성애 단체인 휴먼 라이츠 캠페인에 볼보 판매당 $500 기부, 옛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파워레이드 지원하는 거, 또 그런 단체들, 내셔널 게이 앤 레스비언 태스크포스에 $200,000, 또 인터내셔널 게이 앤 레스비언 휴먼 라이츠 캠페인에 $100,000, 아주 거액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혹시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제규어나 랜드로버, 이거 한국에도 많이 보이는 차들인데요. 이런 차들을 사면서 자기도 모르게 동성애 단체에 기부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기업들을 보면 아직은 외국 기업에 대해서 소극적 입장입니다. 뭐 퀴어 문화 축제는 또 이제 있었지만 거기 기업들이 후원하기보다는 뭐 NGO 단체나 개인 자영업자들, 이런 후원들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우려의 조짐을 보이는 것은 포스코가 2012년에 성 정체성을 포함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내용을 담은 사내 윤리규범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차별 금지의 대상을 확대했는데, 기존에 학벌, 지역, 성, 연령, 종교, 사실 이런 것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건 우리가 상당히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대해서 뭐 외국인, 또 동성애자, 성소수자를 확대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로 이런 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이게 이제 인사정책까지 반영되기 시작하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IBM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퀴어 축제에 지원을 했던 어떤 조금 그런 단체들,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동성애 광고 캠페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뭐 오래전부터 동성애자들을 위한 시장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동성애자들을 시장으로 한 제한적인 광고가 있었는데, 이제는 대중 매체를 통해서 광고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점이 바로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로 전국적인 성소수자 광고, 지지 광고가 급증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법을 막아야 되는가가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뭐 기업의 CEO의 가치관에 따라서 지지할 수도 있고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으로 합법화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대세로 되는 거죠. 너도 나도. 그래서 이런 건데, 여기 보면 JCPenney 백화점이 동성 부부를 광고 모델로 기용했다. 큰 백화점이죠. 메이시스 백화점. 그리고 뭐 앱솔루트 보드카 술입니다. 여기는 이제 게이 잡지 광고를 게시했으나 대중 잡지에도 적극적으로 광고를 게시해서
여기 결국 광고 속 동성애 이미지를 활용하여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것이 바로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은행인 웰스파고 은행, 여기는 또 레즈비언 커플이 여자아이를 입양하는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우리는 다양성에 기반을 둔 기업으로 이번 광고를 통해 우리 회사의 철학과 커뮤니티를 보여주려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러쉬라는 업체도 아주 이 회사는 환경과 인권을 중요하게 하는 기업 철학을 동성애 지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친환경적 원료를 사용한다, 동물 시험을 반대한다, 100% 베지테리안 대상 제품을 판매한다 등인데, 이게 이제 성소수자 지지로 넘어와 가지고 이 회사가 유명한 것이 게이즈 오케이라는 캠페인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사랑이 범죄라면, 굉장히 아주 감성적인 호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성소수자들의 사랑이 범죄가 아님을 알리고 반인권적 차별의 철폐를 강조하는, 그리고 이제 성소수자 채용 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이 이제 그 광고 캠페인 이런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바디로션 광고에 이런 동성애자들을 이제 모델로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랑을 지지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것을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담감 없이, 저항감 없이 다가서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브라는 우리도 흔히 많이 보는 비누로 유명하죠. 2016년 6월 19일 아버지 날을 맞아서 광고를 계셨는데, 자녀를 돌보기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들의 모습인데, 영상 30초에 아이를 안고 있는 남자에게 또 다른 남자가 이마에 키스하는 장면을 담은 동성애자 가족이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아까 그 여성 레즈비언 부부가 동성애를 입양한다든지 이렇게 또 동성애 남성들이 입양을 하는데, 사실 그 입양된 아이로 볼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입양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족이 이런, 우리가 볼 때, 또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 볼 때 부적합한 이러한 그 가정들의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 이거는 과연 이런 것들은 누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라는 심각한 의문점을 던지고 있는 거죠. 버거킹, 동성애 퍼레이드에 참가한 5만여 명에게 무지개 포장의 햄버거를 배포하고 또 무지개 포장의 햄버거 판매 수익금은 성소수자 고교생의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통 성소수자가 되면은 또 이런 기업들로부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아공에서 실시한 이벤트에서 게이라는 단어 아예 입력을 금지하도록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코카콜라가 소치 올림픽 후원사로 선정되자 동성애 집단이 반발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러시아는 반동성애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러시아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코카콜라가 후원하느냐. 그 뒤에 이제 슈퍼볼, 미국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본 슈퍼볼 광고에 게이 부부와 딸이 즐겁게 롤러스케이트 타는 장면에 동성애적 광고를 게시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1억 명이 넘는 시청자 광고를 노출시켰고, 배경음악으로 미국 국가를 이렇게 해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델타 항공,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리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다 이런 무지개 색깔을 가지고 자기들이 동성애 지지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의 그 철도 암추력인데, 암추력에서 광고를 하면서 이렇게 동성애 커플이 또 입양된 아이를 가지고 여행을 하는 모습을 굉장히 아름답게 고임을 해서 이걸 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레이방이라는 어떤 패션, 우리 알고 있는 선글라스 여기도 있죠. 그런 업체인데, 이렇게 두
게이 커플이 손을 잡고 대로를 활보하는 걸 보여주면서 자 이제는 숨지 말고 당당하게 외치라, 당당하게 자신들을 드러내라 이런 또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갭이라는 회사, 의류 회사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갭 광고에서도 이와 같은 동성애자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뭐 열거하기 힘들 정도지만 뭐 여기 보면 이제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관광청에서 하는 광고, 또 라스베가스 관광 유치 광고. 그래서 게이 커플을 굉장히 중요한 고객으로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보석 회사 티파니에서도 최초로 동성애자 커플을 모델로 내세웠습니다. 이거 또 우리 많이 먹는 오레오라는 쿠키에서도 이렇게 6색깔로 통해서 지지할 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이제 퀴어 축제, 동성애자 날에 맞추어서 우리는 당신들을 지지합니다. 이런 것을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디어 맥주에서 등장했습니다. 카스에서 서울 퀴어 축제 응원 광고를 하면서 너의 색깔을 응원해.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그 동성애에 대한 기업 지지 증가의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째로 명분입니다. 기업 이미지와 명성, 또 인권이라는 것, 또 다양성, 그리고 실리적인 것도 있습니다. 창의적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다. 특히 그 IT 기업, 패션 기업들은 뭐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네들이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또 마케팅 측면에서도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게 인구의 3% 일단 1,000만 명을 추산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상당히 고소득 소비층입니다. 당연히 이제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들이 높은 소득을 쓰기 때문에 좋은 소비자죠. 그리고 아까 이제 이렇게 자기들이 개방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이라는 걸 알림을 해서 기업 이미지를 좋게 해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그것도 수단 중에 하나로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점을 부여하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성소수자 퍼레이드에 적극 참여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동성 커플을 위한 출산 유급휴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 커플이 입양을 하거나 또 대리모를 출산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아이를 기르라고 이제 이런 유급휴가도 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2등 시민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들을 2등 시민으로 취급할 경우 공정성은 물론 인재 확보에 있어서 경쟁력이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에는 친동성애 문화가 아주 일찍이 형성돼 있습니다. 공립학교 교사들이 LGBT 역사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가르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52개 주 가운데서 최초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결국은 그동안 이제 뭐 논쟁들이 있었는데 이 논쟁의 프레임을 결국은 이것이 양심과 신념의 문제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인권 옹호 속에서 동성애자를 포함시켜서 동성애 차별을 양심, 신념의 문제로 전환해서 이거에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속아 남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 양심, 신념, 인권 문제에서 반대한다는 것이 그것이 뭔가 온당치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성소수자 권리 확대를 위한 노력을 50년 전인 1960년대 흑인 인권운동, 우리가 보통 시빌 라이츠라고 하는 거죠. 그때 흑인들이 많은 차별을 받고 있어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인권운동을 해서 이러한 그 인권 향상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미국 사회가 큰 발전을 했는데 여기하고 같은 선상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HRC라는 게 아까 얘기한 휴먼 라이츠 캠페인을 벌리는 단체죠. 거기에 위원장이 이런 것을 굉장히 미국 사회에 어떤 공정 사회를 향한 가고 있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런 노력의 결과로서
동성결혼 합법에 대한 여론의 변화입니다. 2004년에는 찬성 38%, 반대 59%, 약 4대 6 정도로 반대가 높았습니다. 근데 10년 뒤에 반대가 딱 정확하게 반대로 뒤집어졌습니다. 찬성이 59%, 반대 34%.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러한 단체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캠페인을 벌린 경우가 이렇게 여론이 뒤집어졌고, 바로 이렇게 여론이 뒤집어진 것이 또한 그 2015년에 합법 결정을 내리는 하나의 배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이데올로기가도 이제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한쪽에서 동성애 프레임이 뭐 보수 세력에서는 보수적 결정으로 반동성애를 했지만, 이 또 진보 쪽에서는 이것을 특히 그 우리나라 서울 퀴어 축제 문화 축제에 정의당, 노동당, 청년 좌파, 진보 네트워크 다수 정치 단체가 참여를 했고요. 또 이런 동성애 후원 단체와 진보 정당이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을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 사실 그 오바마나 힐러리 클린턴도 그 전에는 동성애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적인 입장에 있다가 여론이 바뀌고 어떤 유권자들의 생각이 바뀌는 걸 보면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즉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라는 판단보다는 정치적으로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미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Political Correctness, PC가 바로 이런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서도 다보스 포럼에서도 동성애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 아젠다가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조 바이든이네요.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게 가치관 전쟁이 이제 벌어졌고, 결국은 이제 정부가 일정 부분 보장하는 권리보다도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성향에 대한 차별 금지를 문서한 것이 2002년에 한 61%인데 지금은 뭐 2014년에 89%, 지금은 훨씬 넘어서 거의 모든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미국 포춘 500 대기업은 미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이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2012년만 해도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동성결혼 불법화 결정 시에 포춘 500 대기업 이를 반대하는 기업이 없었는데 2015년에 인디애나주에서 이런 법을 제정하려고 하니까 이때는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나서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디애나주 대표 기업 CEO 9명이 주지사와 상하원 의원에게 반대 선언을 발송했고, 여기 기업들이 쭉 있습니다. 뭐 우리 그러면 인디애나주에서 행사 안 하겠다. 뭐 그리고 여기 보면 애플, 나이키, 갭, 리바이스, 페이팔 등도 반대 입장을 게시했고, 그래서 미국의 대기업들, 포춘 500 대기업이 이런 사회 변화의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조지아주가, 이제 조지아주는 남부로서 좀 보수적인 서던 베프티스트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서 반동성애법을 추진했습니다. 근데 이 반동성애법이라는 건 사실은 목사보호법입니다. 종교인들이 동성 커플의 결혼식 주례나 참석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런 겁니다. 우리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더라도 목사들이나 이런 종교인들이 동성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거부를 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적용하느냐, 법의 취지 이런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그 차별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아주에서는 이걸 좀 막으려고 했더니, 이게 이제 그 법률 근거는 수정헌법, 그러니까 헌법 수정조항 1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목사들이 이런 걸 하게 되면 사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목사들이 이걸 굉장히 침묵해 왔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세제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랬더니 유명 영화인
34명이 공동 선언을 했고요. 월트 디즈니가 TV와 영화 촬영지를 더 이상 조지아주에서 하지 않겠다. 우리가 그동안 조지아주에서 248편의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약 17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갖췄는데 이런 걸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압력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법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동성결혼 법안 지지 기업 의견들을 표출했는데요. 그래서 동성결혼 지지 법정위원회에 370개 기업이 서명을 했고 앞에 본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이런 것이 결국 연방 대법원에 동성결혼 지지 의견을 했고 2013년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여론의 변화, 또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지 이렇게 되고 또 그래서 통과되자 업종을 불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동성결혼 합법화의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여기 의류업체들 보면은 뭐 유니클로, 리바이스 쭉 이런 유명한 업체들이 있고요. 스포츠 용품, 아디다스, 나이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에어비앤비, 뭐 맥도날드까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나이키가 후원하는 필리핀의 복싱 영웅 파키아오가 반동성애 입장을 표명하자 그동안 8년 동안 후원했던 걸 중단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이키는 어떤 종류의 차별화도 강력하게 반대하며 LGBT 커뮤니티를 오랜 기간 지지하고 후원해왔다. 우리는 더 이상 파키아오와 관련이 없다. 그래서 또 아디다스가 성소수자를 위한 계약 조건을 추가해가지고 우리는 성소수자라고 해서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에서도 공정, 평등 이슈와 관련돼서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 반대로 또 칙필이라고 잘 알려진 기독교인 기업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본사를 둔 치킨 패스트푸드 체인점인데요. 창업자 트루에 캐스티라는 사람이 독실한 남침례 헤더로 반동성애 성향을 가진 기업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극단주의 성향의 동성애자들이 매장 유리창에 돌을 던지고 그리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칙필레이가 반동성애 단체 지원을 하니까 그 지원하지 말라라고 압력을 가한 거죠. 그래서 영국 지점은 철수가 이루어졌고 토론토 지점 역시 오픈했는데 아주 성소수자를 반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칙필레이의 기업 가치도 상당히 떨어지고 유혹을 받았지만 칙필레이의 창업자는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꿋꿋이 자기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또 뭐 타격은 받았지만 또 지지하는 세력도 있어서 아직 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덴버에 있는 마스터피스 케이크샵, 이것도 뭐 잘 알려진 사례죠. 2012년에 동성 결혼식 케이크 주문을 거절했는 그 주인인 잭 필립스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자 커플에게 결혼식 케이크를 판매할 수 없다 이렇게 되고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콜로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빵집에 차별금지법을 적용하여 특정 명령을 발행하였으며 마스터피스 케이크샵은 위원회 결정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위원회 종교적 중립성 부족과 차별금지법 등 종교 및 자유 및 언론 자유 근거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을 취소하는 최종 판결을 받아서 일단은 법정 투쟁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았고 아직도 끊임없는 이 동성애 지지단체들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뭐 핑크 산업의 성장과 핑크 마케팅 이 내용은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OECD 주요 국가의 동성애 수용도가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이제 평균이 5.1점인데 그것이 이제 2081년에서 20년과 2001년에서 2014년 사이에 모두 증가했습니다. 전 OECD 평균은 4.0에서 5.1점으로 한국은 2.0에서 2.8로 쭉 보는데 가장 높은 나라가 아이슬란드, 프랑스, 독일 이런 유럽 국가들. 그래서 불과 한 20년 사이에 이만큼 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별로 그러면 LGBT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미국이 한 1,000조 원이 넘고요.
중국이 의외로 굉장히 큽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독일이 굉장히 크고요. 예. 그래서 동성애 시장이 지금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엔 약 7천만 명의 LGBT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한 해 한 3천억 달러. 그래서 세계 최대 동성애 컵 애플리케이션 블루드라는 것도 있고요. 뭐 투자만 해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는 블루드와 파트너십을 해서 동성 커플의 결혼식을 아주 지원하는 자기들의 어떤 고객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LGBT 산업 추입니다. 그 산업 전체가 2015년에 비해서 이렇게 상당한 그 성장을 19년까지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내 인식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동성애에 대한 관용도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2015년에 20대 60.2%, 30대 40.4%, 50대 14%. 그래서 연령이 낮을수록 굉장히 동성애에 대한 관용도가 높다. 거부감 측면에서 볼 때 개신교에서 한 70%가 되는데요. 천주교 한 50%. 천주교는 무종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천주교는 뭐 거의 종교적인 관점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TV, 영화 등에서 동성애가 나왔을 때 불편하게 받아들이냐 그랬을 때 여기도 보면은 젊은 사람들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뭐 한 36% 정도가 별로 불편하지 않다. 또 성소수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 49%. 또 정치적 성향과 동성애 인식을 한국 갤럽에서 조사했는데요. 이게 이제 보수 쪽에서는 한 47%가 되는데 진보적인 정치성을 가졌을 때 67%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적 허용에 찬성하느냐도 마찬가지로 진보 쪽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바로 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쪽에서 이 동성애에 대한 지지 성향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성애가 광고에 노출됐을 때 해당 기업에 한 동성애들의 구매 의도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브랜드 이미지가 제품 구매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이제 마케팅 연구들이 나오면서 여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죠. 특히 20대 젊고 지추적이고 혁신적인 20대와 어울리는 이미지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디어 논문에 여기 보면 논문 연구 결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시장이 불황인데 동성결혼 합법화로 한 90억 달러의 매출이 예상되고 그래서 실제로 2011년 동성결혼이 먼저 허용된 뉴욕에서는 이러한 2억 5,900만 달러의 경제 효과가 발생했고 그래서 메릴린치에서는 개인 집단 전담 PB도 생겼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젊은 세대라는 게 많이 매력적인 겁니다. 앞으로 이 세대가 성소수자된 포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들을 잘 그 마케팅 생각을 했을 때 많은 기회가 있는 거죠. 이제 핑크 산업에 대한 아까 말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소수 여기에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분야는 웨딩, 관광, 금융, 패션들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성소수자의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된 국가는 핑크 산업 규모를 GDP의 3%에서 5%. 그래서 미국만 해도 연간 3조 달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고학력 고소득이 높은 구매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또 평균 수준이 평균보다 한 10% 정도 높습니다. 아까 자녀가 없는 대신에 애완동물, 식료품, 여행, 취미, 외식, 라이프 스타일과 자신을 위한 소비에 적극적이고요. 신제품에 민감하고 또 평균 이상으로 사교, 예술, 디자인, 미식에 관심이 높아서 기업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매력 있는 소비 집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충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기업에 대해서 충성도가 74%. 그래서 비싸더라도 그런 회사 제품을 사겠다. 그리고 결속력이 강한 커뮤니티입니다. 여기 한국에서 뉴욕에 있는 어떤 진출한 디자이너 부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뉴욕 패션계에 들어갈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냐 질문에 게이 사회에서 네트워크를 쌓을 수 없었다는 점. 그게 주류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정상적인 커플이 들어가서 일하기 힘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핑크 산업은 웨딩 쪽하고 관광 쪽이 많이 활성되고요. 심지어는 이런 TV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게이 신드롬을 활용한 드라마인데요. Cure Eye for the Straight Guy. 이게 스트레이트 가이라는 건 멋없는 남자들을 큐어, 동성애자 눈으로 뭔가 세련되게 만들어주겠다. 여기 있는 남자들은 직업이 전부 이런 그 패션, 미용 뭐 이런 데 있는 남자들인데, 게이들인데 굉장히 세련된 이미지로, 그래가지고 여기서 심지어 이 게이들이 제안한 청바지 같은 경우는 매출이 아주 굉장히 늘었고, 이런 드라마도 나오고요. 아까 이제 동성애 집단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업을 차별주의자나 종교적 극단주의로 낙인 찍고 대대적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는 한편, 동성애 우호적인 기업들을 평등하고 진보적인 친동성애사로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력뿐만 아니라 이제 반대 기업들을 보이콧할 수 있는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면은 러시아의 성소수자 커뮤니티 LG 제품 불매운동, LG가 이런 그 광고 모델이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했다. 그래가지고 LG에다가 항의 서한을 보내가지고 이런 광고 모델을 쓰지 말아달라 이런 거고요. 또 이탈리아 식품회사인 바릴라에서는 동성애 반대한다, 그러니까 매출이 들어들고, 아까 얘기한 칙필A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 선호 지수가 순식간에 76%에서 35%로 줄어드는, 아주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월드비전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러면 또 그 월드비전 USA도 후연차례죠. 월드비전이 동성애 합법화가 되자 월드비전에서 우리 그럼 동성애 직원을 고용하겠다 그랬더니, 또 이 단체를 지원한 교계와 후원단체에서 우리 후원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48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만약에 이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런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차별을 옹호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일부 기독교 보수단체인 미국 가족협회에서 친동성애자들 대상으로 불매 서명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것도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아까 워낙 대세적으로 이 대기업들이 지진하면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는데 휴먼 라이츠 캠페인 대표적인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수많은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정치인을 상대로 로비를 할 뿐만 아니라 LGBT 젊은 정치가들을 교육을 해서 아예 신념과 이념으로서 이거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한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반대로 이것에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정치인들, 또 미래의 이런 인력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좀 여기 아주 교묘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기업 평등 지수 (Corporate Equality Index라는 걸 발표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동성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표되면은 사람들은 기업의 랭킹을 보면서 이 기업들이 평등을 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반동성애하면 당연히 평등 지수가 떨어지게 되죠. 그게 되면 사람들 볼 때 이 기업은 평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이다, 그래서 상당히 나쁜 이미지를 주게 되는, 이게 이제 HRC가 이런 걸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오라웃이라는 국제 동성애 인권단체들이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소치올림픽 당시에 이런 회사들을 또 반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동성애 성소수자 평등을 지키는 기업들이 투자 매력도가 있다, 투자 면에서도 유리하다, 이런 내용들을 해가지고 또 그런 긍정적인 위주를 만들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한국이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법으로 제정되게 되면은 과연 한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런 미국처럼 이렇게 법물 터지듯이 하게 되겠느냐. 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아직도 한국에 남아 있는
어떤 기업들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또 그런 가치관들에 반하는 데서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걸 기대하지만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끝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뭐 당연히 이게 법으로 제정된 전투로 우선 반대하고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최우선순위입니다. 미국에서 사례에서 봤듯이 이 법이라는 것이 법으로 한번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은 마치 법물 터지듯이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최우선이고요. 동시에 우리 사회는 특히 기독교계는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육하고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해야 됩니다. 반동성애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 기관들끼리 또 교회가 연대를 해서 여기에 막아내도록 앞장서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걸 여러 가지 역차별 금지 법안이라는 것을 금지라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사실 이미 차별 금지가 된 법은 뭐 자료를 보니까 20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그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사실 차별이라는 게 안 좋은 거죠. 장애인이든지 뭐 성별 차별, 뭐 지역이나 뭐 이런 차별들을 하는 거를 막도록 여러 가지 이제 법이 있는데 여기에 굳이 성소수자, 동성애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만드는 것은 이 자체가 사실 차별에 대한 오히려 기존의 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과잉입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역차별 현상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이것이 기업 세계에 무차별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우리 기업들이 경영하는데 어쩔 수 없이 뭐 고용에도 그렇고 또 승진 또 여러 가지에서 평가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전부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은 그 기업이 그거를 아니라는 걸 또 제대로 방어를 못하게 되면 기업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기업인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경영에 충실해야 될 때 이런 걸로 인하여 많은 비판과 공격에 놓이게 됐을 때 과연 그 기업들이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있겠느냐, 뭐 수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비자 운동을 위한 대응도 있었는데 앞에서 보듯이 이것은 이 여론, 사람들의 인식, 특히 젊은 세대의 인식을 바꿔야지만 되는 거고 이건 참 지난한 일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함께 합심해서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타이밍을 놓치고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올 수 있는 수많은 위협적인 또 수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가 여기서 연대해서 해야 되는 때고 또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인식하시고 주변에 공유하시면서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업 세계에 이렇게 수많은 친동성애와 동성애 단체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커졌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법이 제정되지 않고 또 그 가운데서 이러한 현상들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런 미국과 또 다국적 기업의 사례를 볼 때 언제 어느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지 우리가 참으로 방심할 수 없고 또 많은 위협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막아주시고 이러한 시도들을 무너뜨려서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건강한 삶과 건강한 가정과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두려워하며 존중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수많은 경제적인 또 이 기업들 이렇게 나서게 됐을 때 거꾸로 역차별을 당하고 공경에 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법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독소적인 것들을 저희가 인식해서 합심하여 대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